두 가지를 만족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연립부등식이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삼각형이 돼야 뭐 둔각삼각형이든 외곽삼각형이든 직각삼각형이든 이런 말을 하겠죠. 그래서 삼각형이 될 조건이 뭐냐면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 합보다 반드시 작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긴 변 x 플러스 2는 남은 두 변의 합보다 반드시 작아야 된다. 이게 없으면 삼각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익히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에서 배웠던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남은 두 변의 제곱이 합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 있죠? 이 조건은 둔각 삼각형 조건이 아니라 둔각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야 둔각 삼각형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둔각 조건이고 1번이 삼각형 조건이야. 그래서 합쳐서 둔각 삼각형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둔각 삼각형이 아니라 일각 삼각형 나오면 2번에서 이 부등호만 바꿔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직각삼각형 나오면 여기만 는으로 바꿔주면 되죠. 1번은 무조건 삼각형 결정 조건이니까 그대로 갈 것이고. 그죠? 그래서 x 없어지니까 x는 1보다 크다. 자, 여기서 4x 나오고 여기서 4 나올 겁니다. x제곱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나오겠죠. 이항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3, 1, 맞불. 따라서 사이값에 의해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삼각형 조건과 둔각 조건을 연립해야 둔각 삼각형이 되겠죠. 따라서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러면 자연수 x는 2밖에 없네요. 아, 뭐야. 개수니까 1개밖에 안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식 세워서 푸는 걸 응용편이라 하죠. 뭐 어차피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연결시켜 놓은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자,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에서 각각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합이 양수, 곱이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판별식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합이 음수, 곱이 양수.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면 곱이 음수.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가 아니라 솔직히 이해를 하면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2차 방정식 두 근을 구한다 생각해봐. 근데 두 근이 모두 양수래. 일단은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두 근이 존재를 해야 뭐 양수든 음수든 뭐 부호가 다르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근이 존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근이 존재하려면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그 두 근이 양근이면 더했을 때 뭐가 나오겠구나. 두 근이 음근이면 더했을 때 뭐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준다면 당연히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더했을 때 양수란 소리가 나올 거고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더했을 때 음수란 소리가 나오겠죠. 그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두 근을 곱해봐요. 그랬을 때 둘 다 양수면 당연히 또 양수가 될 거지만 뭐 음수일 때도 둘 다 양수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둘이 곱해봤더니 같이 양수라면 곱해도 양수, 음수라면 곱해도 양수죠. 어떤 경우만 존재하냐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면 곱했을 땐 당연히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살피는 걸 그냥 암기해서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당연하게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될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일단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근이 존재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양수니까 다음이 양수겠네, 곱하면 양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뭐냐면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양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무슨 부등식이냐면 연립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하고 3번도 만족하는 뭐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에서는 왜 판별식 D를 안 합니까? 솔직히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에서도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도 돼요. 여기서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솔직히 해봐요. 의미가 없어요. 왜? 이 범위에 이게 이 범위보다 무조건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알파, 베타는 음수란 조건 하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공통범위를 잡아내면 만약에 공통범위를 잡아내면 이걸 가지고 뭐 이런 범위를 잡았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범위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쏙 들어가 버리기 아니지. 거꾸로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통범위를 구할 때 이거밖에 안 잡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해도 상관없어요. 헷갈리면 그냥 셋 다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무조건 해도 되는데 해봤자 어차피 나중 되면 알겠지만 시간 아깝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곱만 하면 되죠. 선생님 그러면 왜 합은 안 하나요? 합은 양수가 클지 음수가 클지 알 수가 없는 상태죠. 만약에 양근이 5고 음근이 마이너스 4야. 그럼 둘이 더하면 1, 양수가 되겠지만 거꾸로 양근이 4고 음근이 마이너스 5면 둘이 더했을 때 음수가 돼버리겠죠. 그럼 어떤 상태일지 모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3번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더 추가가 돼서 나와요. 어떻게 추가가 돼서 나오냐면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란 말이 나와요. 또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다란 말이 나오고 뭐 더 나아가서는 양근의 절대값하고 음근의 절대값이 같단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이 더 붙었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더 추가를 해줘야 되냐면 더했을 때 양수란 조건을 더 추가해주면 되고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이런 말이 나오면 더했을 때 음수란 조건을 더 해주면 되고 절대값이 같단 말 나오면 더했을 때 0입니다 라는 이 조건만 더 추가해주면 돼요. 그래서 은근히 이 3번이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더 풀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뭐 암기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반드시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해서 80번을 보니까 두 근이 모두 음수래요. 자, 그래서 1. 일단 판별식 D를 쓸 건데 짝수네요. 그래서 4분의 D B' 제곱 4M 제곱 마이너스 AC 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 3, 1 맞불. 그러니까 M은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데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양끝값 M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였다. 그 말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4M은 음수였다. 따라서 M은 양수라는 조건이 두 번째에서 생기게 되고 세 번째 두 근의 곱 4M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다라는 게 세 번째에서 잡히게 되죠. 이제 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로 있으니까 이 세 개를 수직선에다가 다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것부터 표현을 하면 일단 숫자부터 찍어볼까요? 한 이 정도의 마이너스 4분의 3이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0이 있고 2분의 3이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가 M은 0보다 크다. 세 번째가 M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다. 그러면 공통범위는 여기죠. 1번과 2번과 3번이 다 있는데 여기죠.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대로 적용만 하면 돼요. 81번은 모두 양수라 했으니까 어디만 바꿔주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다. 여기만 바꿔주면 됩니다. 두 개 딱 차이점 봐봐요. 어디만 다른지. 똑같죠? 똑같죠? 양수니까 당연히 합이 양수고 음수니까 합이 음수다. 이것만 다릅니다. 이거 두 개하고 3번하고 다른 점이 어딘지 알아요? 모두 양수, 모두 음수니까 당연히 곱은 양수겠죠? 그렇지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면 곱은 음수겠죠. 이 부분만 딱 다르지? 이렇게 딱 다른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죠. 옆에 봤더니 여기는 옆에를 약간 이렇게 세 개로 적어준 것을 그냥 유형으로 차단해놨네요. 여기는. 그지?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합이 0.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합이 음수.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다. 합이 양수. 이렇게 그냥 유형을 다시 해놨네요. 친절하게. 그래서 82번을 보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일단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야 되냐면 알파, 베타. 두 근의 곱 a분의 c 2분의 m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게 먼저 생각이 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절대값이 같다 했으므로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2분의 m제곱 플러스 5m이 0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풀면 되겠고, m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m은 뿔마이 0보다 작으니까 4이값.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두 번째, 2분의 m제곱 플러스 5m이 0이다. 그 말은 분자인 m제곱 플러스 5m이 0이다가 나오고 m으로 묶어주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m은 0 또는 마이너스 5죠. 근데 m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므로 이걸 만족하는 m의 값은 0 하나밖에 없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고 알파 베타가 음수인데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합이 음수겠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첫 번째, 두 근의 곱 a분의 c,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고, 두 번째,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했으므로 음수가 나오겠구나. 따라서 1번에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고 2번에서 5, 6 뿔마, a는 마이너스 5 또는 6, 0보다 작으니까 4이값.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 정도는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따라서 몇 개? 몇 개? 7개. 자, 이제 그 다음 유형인 근의 분리.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의 분리. 자, 근의 분리. 또 다른 말로는 근의 분리, 뭘 분리한다 소리야? 이상하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근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의 분리, 또 다른 말로는 근의 위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근의 위치. 그래서 총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두 근이 어떤 수 p보다 크다. 두 번째, 두 근이 어떤 수 p보다 작다.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p는 숫자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4보다 클 조건을 구하세요.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도 암기해서 풀어도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암기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암기 안 하고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당연히 양수, 아래로 볼록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서 두 근이 P보다 크려면 어떻게 있어야 될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뭐 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직접 X축을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함수를 그려서 이렇게 알파, 베타란 두 근이 나오는데 이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다 했으니까 P는 어디 있어야겠니? 하면 P는 반드시 여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려면 너는 일단 뭘 만족시키게끔 해야겠니? 라고 생각해 보면 모든 학생들이 일단 첫 번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등호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등호가 빠지는 거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이 그냥 두 근 하면 등호는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서로 다른이면 무조건 두 개를 가져야 한다는 소리고 그냥 두 근이면 그게 중복된 근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 D는 일단 0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면 알파, 베타가 생성이 됐지. 근데 이 알파, 베타가 P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두 번째 뭘 만족시켜야 되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이렇게 X축에 그리려면 이걸 뭘로 보고 그렸냐면 이걸 2차 함수로 봤을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려지죠. 이걸 2차 함수로 봐야 이렇게 그려지잖아. 내가 2차 함수 하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찾으라 했죠? 이걸 2차 함수로 보면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찾으라 했어요? 꼭지점부터 찾으라 했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지. 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뭘 의미하냐면 축을 의미합니다. 축이란 2차 함수의 이 가운데 이 선을 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 좌표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맞니? 자, 이 축이라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냐면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커야 그래프는 반드시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세 번째, 함수에다가 p를 집어넣었을 때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fx라고 생각해버리라 했죠. 그래서 이걸 fx라 생각했을 때 함수값 x에다 p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 fp 있죠. 이게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냐면 x축보다 위에서 형성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p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만족하잖아? 그러면 그래프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안 그려져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반드시 P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두 근이 P보다 크다. 첫 번째, 판별식 D는 0 이상. 두 번째, 축의 방정식, 곧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커야 된다. 세 번째, x에 P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 FP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 자, 두 근이 P보다 작다는 여기서 뭐만 바꾸면 되냐면 P가 여기 있어요. P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것도 뭔지는 모르지만 알파, 베타가 존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판별식 D는 0 이상이 돼야겠죠? 두 번째,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이 P보다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이 P보다 작아야 되지? 자, 세 번째, x에 p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fp는 반드시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fp는 양수다를 만족하고 있어야 되지. 자, 두 근이 p보다 크다와 두 근이 p보다 작다의 차이점 딱 한 군데에서만 발생이 됩니다. 축이 p보다 크면 두 근이 p보다 큰 거고 축이 p보다 작으면 두 근이 p보다 작은 게 됩니다. 판별식 D가 0 이상, FP가 양수는 똑같아요. 되니?
자, 이번에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해볼까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 P가 어디냐?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있어도 되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여기 있어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 P가 여기 있으면 축보다 작죠? 근데 P가 여기 있으면 축보다는 크죠? 근데 P가 여기 있으면 축하고 P는 같죠? 그 말은 뭐냐면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이 축하고 위치 관계를 살필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2번 할 필요 없지? 2번 할 필요 없죠? 자, P가 여기 있으면 X에 P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FP 또는 뭐 여기 있든 또는 여기 있든 이 FP 값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죠. 아까 1번, 2번은 FP가 양수란 조건인데 3번은 FP가 음수라는 조건입니다. X에 P를 집어넣었을 때 반드시 FP가 X축보다 아래쪽에서 형성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두 근이 생겨야 되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자, 일단 두 근이 생겨야 되는데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려면 두 근이 중근이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그럼 판별식 D는 일단 0보다 커야겠네? 근데 해보니까 아까랑 똑같은 경우야. 뭐랑 똑같냐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하고 똑같아요. 판별식 D를 해봤자 범위가 먹어. 공통범위 잡으면 이것 둘이 공통범위 잡으면 무조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공통범위를 잡아내면. 모르겠으면 한번 해봐요. 궁금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공통범위를 잡으면 이거밖에 안 나온다. 그 말은 뭐야? 처음부터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뭐만 하면 되냐면 FP는 음수. 이것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제일 땡큐 문제죠. 그냥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런 문제 나오잖아. FP는 음수. 끝. 자, 근데 이게 대놓고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대놓지 않고 어떤 문제 사이에 숨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거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걸 딱 찾아낸다면 그 문제를 FP는 음수만 하고 끝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쪽 유형에서는 대놓고 줄 거야. 대놓고.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줄 건데 그런 문제는 풀어봤자 안 나와요. 이걸 숨겨놓은 문제에서 우리가 이 유형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야. 뭐랑 똑같냐면 인수정리. 인수정리도 인수정리 단원 풀 때는 당연히 인수정리입니다. 줬으니까 당연히 누구든지 그걸 인수로 다 받아들이지. 근데 그 인수정리가 다른 단원하고 연계돼서 나왔을 때 뜬금없이 막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데 F3이 0, F4는 0 이런 모양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F3은 0, F4는 0을 가지고 fx는 x-3과 x-4를 인수로 갖고 있는 어떤 식이겠구나. 이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낸다면 인수정리를 진짜 잘한 겁니다. 맞니? 마찬가지로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딱 그리다가 보니까 뭐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1이 있어. 그럼 이건 반드시 뭐냐면 F0은 음수, F1은 음수. 이 두 가지 조건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 2가 있어. 그럼 이것만 가지고 못 풀죠. F2는 0보다 크다. 이것도 잡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두 개만 만족하면 그래프가 이것도 되지만 이것도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0을 넣었을 때 음수, 1을 넣었을 때 음수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는 정확하게 한 근이 어디 있으라냐면 2라고 2 사이에 있으라 했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1일 때는 음수, 2일 때는 양수.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납고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뭘 안 해도 되냐면 판별식 D는 안 해도 된다는 소리야. 왜냐하면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들이 껴 있으면 이미 이 판별식 D는 의미 없는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나는 진짜 불안하다. 그러면 그냥 판별식 D는 무조건 해도 돼요. 무조건 해도 어차피 범위 안에 먹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세 개를 외우는 건데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 상황에 맞게끔 그림을 그려보면
이 세 개를 누구든지 뽑아낼 수 있어요. 시연아, 봐볼래요? 84번 봐볼까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딱 나왔죠? 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게 근의 분리 문제인데 그러면 뭐 하냐? 이 공식을 생각해내려고 머리를 막 쓰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봐요. 자, X축 그리고 같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두 근이 있으니까 일단 두 근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근을 일단 X축하고 두 번 만나게 그려요. 알파, 베타 했죠? 그런 다음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다가 마이너스 1을 딱 적어봐요. 그래 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X축하고 두 번 만나야 돼? 그러면 판별식 D는 0보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네?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겠네? 두 번째. 이 차함수를 이렇게 딱 그렸으니까 이 가운데 축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k인데 이 k란 놈은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겠네? 마이너스 2a분의 b 축. 그리고 세 번째.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 1 플러스 2k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반드시 0보다 커야겠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하면 끝납니다. 일단 첫 번째 판별식 짝수니까 4분의 d로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3, 2) 뿔마 k는 마3 또는 2인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 끝값 k는 마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에서 등장하죠. 두 번째 건 이미 풀어져 있죠.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자, 세 번째 거 k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하면 돼요? 이 세 개를 공통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어떻게? 수직선. 숫자부터 찍으면 마7, 마3, 마1, 2. 첫 번째,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세 번째, 마이너스 7보다 작다가 아니네요. 크다. 그러면 세 개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죠? 그래서 답은 마7보다 크고 누가? k가 3보다 마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애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를 이렇게밖에 그릴 수 없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으면 잘못 찾은 거고 내가 찾은 조건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100명한테 물어보든 1000명한테 물어보든 10,000명한테 물어보든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는 그래프를 그려본다는 생각으로 가봐야 돼요. 자, 85번 한 번 더 해보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딱 이 상황 읽었으면 X축 그리고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그리고 알파 베타 잡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했으니까 1은 여기 쓰면 되겠네. 그러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한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려면 물어보는 거지. 애들한테. 야, 너 그림 이렇게 그리려면 어떤 조건을 잡아내야겠니?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당연히 두 근이 생겼으니까 판별식 D는 0 이상이라는 걸 잡아놔야지. 두 번째, 이 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이 축이란 놈이 있잖아. 축.
마이너스 2a분의 b 곧 마이너스 k란 축이 1보다는 커야겠지. 세 번째, x의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x의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곧 1 플러스 2k 플러스 6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겠지.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만 그려지니 당연하죠. 자, 2번을 푸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왔네요. 3번을 푸니까 k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다가 나왔네요. 우리는 판별식 d만 풀면 되겠습니다. 짝수니까 4분의 d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3이 뿔마. 따라서 k는 마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자, 이 세 개의 공통범위 잡으면 뭐가 나올 거냐면 마7보다 크고 마3보다 아까 푼 문제 똑같은 문제 아니니? 아닌가? 뭐가 상당히 비슷한 것 같다. 그죠? 그래서 7, 3, 5번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유형.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는 유형. 또 있네, 그 밑에. 일단 86번.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한 근만이 다음 2차 방정식 두 근 사이에 존재할 때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시원하? 자, 지금 K 때문에 2차 방정식 인수분해는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요거의 두 근 중 한 근만이 다음 2차 방정식 두 근 사이에 있대요. 근데 요 놈은 2차 방정식 풀 수 있잖아. 우리가 2, 1, 마 하면 요 놈은 두 근이 2하고 2 사이인데 요 놈의 근이 2하고 2 사이에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런 상황은 자 시연아 이런 근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 있잖아. 이런 근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처럼 공식을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왜냐면 공식만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항상 그래프를 그려본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방정식이지만 여러분들은 요 2차 함수와 요놈 2차 함수의 사이의 관계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란 소리야. 해서 먼저 요놈은 2하고 2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라면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단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1하고 2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이 2차 함수의 한 근은 이거 사이에 있으라잖아. 요놈이 한 근이 이 사이에 있으려면 요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2하고 2 사이에 근이 하나 더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2하고 2 사이에 근이 하나 들어오면 되잖아. 그지? 아니면 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그려져도 상관없지.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이 없으니까. 어쨌든 2하고 2 사이에 x축하고 한번 무조건 만나란 소리야. 정리해보면 이 함수를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1하고 2 사이에서 x축하고 최소한 한 번은 무조건 만나라. 그럼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이걸 이 함수로 분석하려면 뭐부터 찾으라 했죠? 이걸 2차 함수로 분석했으니까 뭐부터 찾아요? 뭐부터 찾아요? 꼭지점. 2차 함수는 무조건 꼭지점부터 찾고 보는 거야. 그래야지 그러잖아. 꼭지점에서 축방을 미지수로 줘버리면 어려운 문제. 축방을 미지수로 주지 않으면 그나마 쉬운 문제. 마이너스 2a분의 b. 3컴마죠. 자, 여기가 3컴마로 딱 나오는 순간 빨간색이에요? 핑크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거 지우고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지우지.
딱 이 상태야, 이 상태. 정확히 말하면 어떤 상태냐면 축이 3이니까 여기 3이 있잖아. 여기에 꼭지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한번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라는 소리잖아. 맞니? 그래야 한 근이 이 2차 파란색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가 2라고 2 사이에 들어오게 되죠. 이해됐니? 자, 이제 이 문제는 누구로 분석하냐면 당연히 파란색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돼요. 이 파란색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파란색의 두 근이 여기하고 여기죠. 여기를 알파라 했으면 여기를 베타라 해볼까요? 파란색의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니? 파란색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어요? 2가 있죠.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뭔 소리야?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 F2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오케이? 근데 이 1이라는 숫자는 두 근 사이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은 뭐야? 1을 넣었을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양수. 왜? 이걸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니? 두 근이 1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죠. 두 근이 1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F1은 양수를 만족해야 되죠. 선생님 그러면 판별식 D랑 축은요? 이미 어차피 축은 찾아놨으니까 할 필요도 없을 거고. 그럼 선생님 판별식 D는요? 할 필요가 없다고. 왜? 두 근 사이에 2가 끼어 있다는 걸 했으니까. 이해되니? 모르겠으면 하라고.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를. 맞아요? 이거 크다 해야 되죠? 중근 절대 생길 수 없어요. 중근 생기면 이렇게 된다 소리인데. 그러면 1하고 2 사이에 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이미 축은 나왔으니까. 그래서 모르겠으면 일단 F2는 음수, F1은 양수. 이건 무조건 해야 되고 판별식이 0 찝찝하다. 그냥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를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답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거야. 왜?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만 하면 끝나죠. 그래서 F2 4 마이너스 12 더하기 K가 음수. 따라서 K는 8보다 작다. 이것만 해도 답은 이미 3번이란 거 나오겠네요. 8보다 작다를 의미하고 있는 게 3번밖에 없으니까. 1 마육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K는 5보다 크다. 공통범위 3번이었죠. 이런 식으로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다. F2는 음수. 알겠습니까? 두 근이 1보다 크다. F1은 양수. 판별식 D는요,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축은 이미 했고. 그죠? 한 번 더 해볼까요? 87번.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 있대요.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이런 것도 공식 안 외웠다고. 그럼 어떻게 푸냐? 공식 없이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그림만 그리면 돼요. 그림만. 그래서 X축 그리고 아래로 볼록 뭐 두 실근이라 있으니까 X축하고 두 번 만나게 그리고 그래서 알파 베타 잡고 근데 두 실근이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 있대요. 그 말 뭐야?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럼 이건 뭐야? 두 근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와 두 근이 3보다 작다를 합쳐 놓은 거지. 그러면 그림이 반드시 이렇게 그려지려면 첫 번째 뭘 만족해야 돼요? 반드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려면 첫 번째 그죠?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성립해야 되죠. 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요. 0 이상입니다. 두 번째, 뭘 만족해야 돼요? 2차 함수의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 누가?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되죠? 자, 세 번째, 뭘 만족해야 돼요? x에 2를 집어넣은 값이 곧 f-2가 양수가 돼야 되죠?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또 있죠. 네 번째, 또 뭣도 만족해야 돼요? 그죠? F3이 양수. 이렇게 해서 이놈은 이렇게 4개를 풀어서 공통 범위를 잡아내면 답이 됩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다 암기하고 푸냐는 거지.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 4개를 다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판별식 D 짝수죠?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ac가 0 이상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가 0 이상 2, 1 뿔마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m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가 첫 번째에서 등장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만 하면 되니까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두 번째에서 등장하네요. f-마이 4 플러스 4m 플러스 4 플러스 m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5m 따라서 m은 마이너스 5분의 11보다 크다가 나오네요. f3 9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6 플러스 m 플러스 3 0보다 크다. 5m m은 작네요. 뭐보다? m은 작죠. 뭐보다? 5분의 6. 자,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옵니다. 이 4개의 공통 범위. 모르겠으면 항상 수직선. 숫자부터 찍어요. 가장 왼쪽에 마3.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11.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1. 그리고 5분의 6. 그리고 2죠. 첫 번째 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거. 마3 크고 2보다 작다. 세 번째 거. 마이너스 5분의 11보다 크다. 마지막 5분의 6보다 작다. 자, 4개가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죠.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1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6보다 작다. 이 사이에 있는 정수 2개. 마이너스 2하고 1. 됐죠? 자, 하나만 더 해본 게 아니라 유형이 또 바뀌었네요. 자, 88, 89, 90. 자, 여기는 이제 좀 더 심화된 유형으로서 자, 좀 심화된 유형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자, 88, 89, 90. 이 세 개는 무슨 방정식이라 부릅니까? 지혜야. 이 세 개를 우리는 무슨 방정식이라 부르니? 아는데 이제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지? 자,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복 2차 방정식이라 부르죠. 복 2차 방정식 어떤 걸?
ax 4제곱 bx제곱 플러스 c는 꼴 0꼴 이런 것을 우리는 복 2차 방정식. 자, 복 2차 방정식을 푸는 원칙적인 방법은 뭡니까? 이 방정식을 푸는 원칙적인 방법. 그죠? x제곱을 t로 치환. 이렇게 해서 원래 푸는 거죠? 결국 88, 89, 90은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풀 겁니다. 왜? 우리 x제곱 t로 치환하고 이 정도 보이잖아 한 것은 다 인수분해가 됐을 때지만 이건 인수분해 한다도 안 되죠. 그래서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풀 겁니다. 88번부터 봐봐요. 자, x제곱을 t로 치환했더니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t제곱 플러스 2mt 마이너스 m 플러스 6은 0이 되죠. 자, 이건 이제 몇 차 방정식으로 보여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이죠? 자, 여기서 만약에 t가 알파 또는 베타라는 두 근을 가졌다 생각해봐요. 자, 여기서 알파 또는 베타라는 두 근을 가졌다 생각해봐요. 오케이? 그래, 먼저 풀고 나서 정리해 줄게요. 자, 근데 t는 뭐예요? 원래 t는 뭐야? 그러면 그 말은 x제곱이 알파 또는 x제곱이 베타라는 소리 아니니?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t야 x야? x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내가 t는 알파 또는 베타를 구했다면 그 말은 x제곱이 알파, x제곱 베타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해를 읽으면 어떻게 읽어내니? 여기서 진짜 해를 읽어내면 x는 뿔마 또는 그래서 해가 총 몇 개 나와요? 해가 총 몇 개 나와? 4개 나와야 맞죠? 왜? 몇 차 방정식이니까 4차 방정식이니까 4개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 그지? 근데 생각을 해봐. 생각해봐요. 이 알파가 음수야. 그럼 이거 무슨 근이니? 만약에 알파가 음수라면 이건 무슨 근이에요? 알파가 음수라면 이건 허근이 돼버리죠? 알파가 양수라면 실근 되죠? 맞니? 자, 만약에 이 보기차 방정식이 4개의 실근을 가지세요라고 했다면 이 보기차 방정식이 4개의 실근을 가지라고 했다면 이 알파하고 베타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양수. 그러면 결국 그 문제는 어떤 문제야?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뭐였다? 양수였다. 그렇게 문제 풀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보기차 방정식이 2개는 실근, 2개는 허근을 가졌다. 그 말은 뭘까요? 2개는 실근, 2개는 허근을 가졌다. 그 말은 뭘까요?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였다. 이해되니? 그래서 굳이 이걸 정리를 한다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요. ax 4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는 0. x제곱을 t로 치환 해서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는 0으로 만들었죠? 1. 이놈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 말은 요놈의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의 두 근이 모두 양수였다. 이해돼요? 자, 2개 실근 2개 허근 2개를 가졌다. 그 말은 요놈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요놈이 헉은 4개를 가졌다. 그 말은 두 근이 모두 음수였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다음 보기차 방정식이 4개가 모두 실근이었다. 그러면 x제곱을 t로 치환한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는 0이 두 근이 모두 양수였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빠르게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지, 이게 튀어나와야죠. 근데 내가 만약 여기 서로 다른이란 말을 붙였으니까 아까 여기서 판별시티는 0 이상을 빼줘야 되죠? 갖다 빼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기차가 실근 2개, 허근 2개를 갖는다. 그 말은 x제곱을 t로 치환한 at제곱 플러스 pt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죠. 빠르게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두 근의 곱이 음수다. 보기차가 허근 4개래요? 뭐가 생각나야 돼요?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첫 번째,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서로 다른 거 없으니까. 두 번째, 합이 음수다. 세 번째, 곱이 양수다. 이게 결국은 문제를 보기차로 보여주는데 이걸로 보여줘요. 그죠? 이걸로 우리는 지금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뭐예요? C. 보고 있죠? 근데 속은 우리가 진짜 푸는 걸 뭘로 풀어야 돼요? 이걸로 푸는 거죠. 그죠? 이걸로 보면서 뭘로 풀어요? 이걸로 풀죠. 맞니? 풀다. 영어로 뭐니? 솔루션? 괜히 영어 쓰다가 또 스펠링 틀리면 뭐하니까 안 쓸래요. 이걸로 보고 이걸로 풀면 되죠. 풀다. 자, 풀다. 영어로 알고 있으면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고 이때 푸는 것은 이걸로 푸는 거다. 알겠죠? 풀다. 역시 우리말이 좋아요. 영어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88번, 89번, 90번 이거는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예요. 해서 88번 그러니까 결국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t제곱 플러스 2mt 마이너스 m 플러스 6은 0으로 만든 다음에 이게 서로 다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요놈이 두 근이 모두 뭐 해야 된다? 양수해야 된다. 첫 번째,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어요. 판별식 t는 0보다 커야겠죠?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겠죠? 세 번째, 두 근의 곱이 0보다 커야겠죠. 이렇게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이제 푸는 겁니다. 1. 판별식 D를 쓰세요. 짝수니까 4분의 D를 쓸게요. M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3이 뿔마. M은 마삼 또는 2. 0보다 크니까 양끝값. M은 마삼보다 작고 M은 2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에서 등장하네요.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m이 0보다 크다. 따라서 m은 0보다 작다. 이게 두 번째에서 등장하네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m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m은 6보다 작다. 이게 세 번째에서 등장합니다. 됐어요? 세개 공통 범위 m은 마삼보다 작다. 수직선 그려서 표현하면 딱 이게 나와요. 됐습니까? 한 번 더 89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니, 다 합시다, 그냥. 자, 89번. 일단 x제곱을 t로 치환했더니 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0은 0이죠. 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흑은 그러면 이 t는 알파, 베타라는 두 개의 근을 가질 건데 하나는 뭐가 되고 하나는 양수가 되고 하나는 음수가 되어라. 그래야 한쪽에서 뿔마 실근 나오고 한쪽에서 뿔마 혹은 나오겠죠. 그럼 뭐야? 두 근의 곱이 음수다. 두 근의 곱이 a분의 c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0이 음수다. 5의 맞불 사이값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 1, 2, 3, 4 4개 됐습니까? 이건 판별식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알파, 베타, 음수 끝. 자연수로 했어요. 자, 90번 볼까요? 다음 4차 방정식이 실근만을 가져라. 실근만을 가져라. 그 말은 허근 갖지 말란 소리지? 자, 일단 이거 보기차죠? 정리부터 합시다. x4제곱 18x제곱 넘어가요.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그럼 k 마이너스 9 x제곱 되겠죠?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7k 플러스 180은 0 되죠? 이제 x제곱을 뭘로 바꿔요? x제곱을 t로 치환하죠? 그럼 여기가 이제 t제곱 t로만 바뀌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실근만을 가져라. 이게 뭔 소리일까? 자, 이 문제 88번하고 90번은 다릅니다. 88번은 엄연히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라 했죠? 요 놈은 실근만을 가지래요. 꼭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요 놈이 t로 치환한 요 놈이 중근을 가졌다 생각해봐요. 알파란 중근을 가졌으면 요 놈은 근 몇 개밖에 안 나와요? 2개밖에 안 나오죠. 근데 그것도 어차피 실근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것도 된다는 소리죠. 이해되니? 오케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이게 꼭 뭐일 필요는 없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첫 번째 4분의 d가 뭐여도 돼요? 0 이상이어도 되죠. 오케이? 두 번째 이제부터는 똑같죠. 무조건 양수로만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여도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자, 세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지혜야, 알파 베타가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양수만 될까요? 양수만 될까요? 그럼 뭣도 될까요? 0도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자, 요 놈이 만약에 요 놈이 C가 없어서 0을 근으로 가져요. 만약 0을 근으로 가져. 그럼 여기서도 X제곱이 0이니까 어차피 X는 0일 거 아니야. 어차피 0도 실수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 놈은 두 근의 곱이 꼭 양수가 아니라 0이어도 된다는 거야. 두 근 중에 하나가 0이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3번에서도 지금 여기 등호. 오케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 문제는 88번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쪽에서 다른 문제죠. 그 난이도가
있죠? 그러니까 88번이 기본 문제라면 이 90번은 그 기본 문제를 조금 더 응용시킨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다 잡았으니까 이제 풀면 끝납니다. 4분의 D K제곱 마이너스 18K 플러스 81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7K 마이너스 182 0 이상 그래서 9K가 넘어가니까 180을 빼면 99였죠. 99. 그래서 K는 11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등장했네요. 자, 두 번째.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2K. 2. 가로하고 K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 어차피 2는 있으나 마나니까 K는 9보다 크다. 두 번째 등장하네요. 자, 이번에는 곱 A분의 C 이게 0 이상. 자, 곱에서 180 더해서 27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판별식 D 써버려 있죠? 근해 공식 쓰기 전에. 맞다. 27 제곱하면 얼마니? 729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720. 그러면 어차피 0보다 크니까 두근 있네? 야, 이거 빼니까 9네?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됐네. 인수분해 되네. 왜 안 불러줘? 인수분해 됐네. 판별식 D 딱 써보니까 인수분해 됐구만. 왜냐면 아까 9 나왔잖아. 판별식 D가 루트 안에 있는 수잖아. 루트 9니까 이게 3으로 빠져나온다는 소리잖아. 뭐? 내가 지금 찾을 수 있는데 안 찾고 있는 거야. 10. 15, 12. 마마. 따라서 0보다 크니까 양끝값. K는 12보다 작거나 같다. K는 1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왔죠. 이 3개의 공통범위. 3개의 공통범위. 누구죠? 3개 공통범위 하면 요거 아니야? 아니지. 3개 공통범위 하면 다 들어가구나. 요것도 들어가고 요것도 들어가고. 그럼 최소값이잖아. 그래서 최소값이구나. 그래서 공통범위 잡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수직선 그려볼게요. 자, 수직선 그래서 공통범위 잡으면 여기 9 나오고 여기 11, 여기 12, 여기 15. 첫 번째 게 11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게 9보다 크다. 세 번째 게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15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범위로 뭐가 잡히냐면 10이라고 12 사이랑 15 이상 나오죠. 10이라고 12 사이랑 15 이상.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누구? 11이죠. 그래서 실수 K의 최소값은 11.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부등식을 마무리했고 잠시 쉬었다가 평면 잡기 합시다.